문제 보시겠습니다.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착오로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 아니고 취소입니다. 취자 맞습니다. 109조입니다.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 계약 취소입니다. 110조입니다.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게 무효입니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도 취소입니다. 답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만을 소개하였으나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 문제입니다. 을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여기서 표현대리를 알아볼 만한 그런 요건은 나와 있지 않네요. 틀렸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 차례 지금 출제된 겁니다. 표현대리는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은 손이의 상대방에게만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엑스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강행법규 위반, 표현대리 될 수 없습니다. 을이 엑스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갑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병이 선임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여지는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맞다면 병이 선임 무과실이기 때문입니다. 4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정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 판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허위 표시로서는 허자 맞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나 허위 표시로는 무효인데 증여로서는 유효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옳은 것 고르자 그랬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증여는 유효. 이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 이건 맞습니다.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유효니까.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과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병은 무조건 오고 권리 취득을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오케이. 141조 소급표가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단독으로 안 되지만 취소는 단독으로 됩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틀렸죠? 법정 대리는 그 원인 소멸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유를 유보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했다면 추인한 것으로 된다. 맞습니다. 145조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4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판례 문제입니다.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인 원인에 기할 수도 있다. 오케이. 무경험은 일반 거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전부 판례입니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 기준 오케이 판단한다. 좋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된다. 잘 되어 있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주관적 가치, no, 객관적 가치로 따져야 한다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엑스토지에 대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입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우리 교재 판례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대리인입니다. 무권대리인, 해제하고 나서 무권대리인에게 청구 가능합니까? 틀렸습니다.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 해제권은 본인 갑에게 있지 대리인 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하고 병,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 생겨난다.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연기도 좋습니다. 1번, 5번 모두 다 대리권에 속한다. 라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습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No, 본인 대리입니다.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오케이, 119조입니다. 대리권의 법률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118조입니다.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즉 유효하다. 1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오케이, 전환 안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 잘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틀렸습니다. 체결한 때부터가 아니라 추인할 때부터입니다. 즉 소급여가 없다는 얘기예요. 139조입니다. 소급여 없습니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 무효이다. 맞습니다. 이중매매의 법리 적용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럴 때라도 신우성시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례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이게 146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바꿔놨어요. 3년 10년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년 3년이 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데 아주 눈에 보이는 함정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니까 틀렸습니다.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채권자 아닙니다. 채무자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뒤에는 맞는데 그래도 틀렸습니다.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149조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오케이.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이때는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소급효가 인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고 독립물건입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권원이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어요.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취득합니다. 하나의 물건이라는 거죠. 일물일건주의에서.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 틀렸습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토지 임차인의 승낙. 그럼 누구 승낙이 있어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 그렇기 때문에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 이 사람은 소유권 주장이 안 됩니다. 다시 이게 임차인 안 되고 토지 소유자야 됩니다. 매수인이 제3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하고 다릅니다. 없다입니다. 다음으로 52번 보시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판례입니다.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오케이. 다시 말하면 366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공익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No. 이전 등기까지 해야 취득이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시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건물 양수한 사람은 설정 등기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인을 대위하여 지상권 갱신 청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도 잘못된 겁니다.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틀렸습니다. 왜? 법정 지상권 경락. 경매는 법률 규정입니다. 187조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간생략 등기와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보존 등기 그거 안 됩니다. 유용 안 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 성립 조건은 전세권 설정의 합의, 전세금 지급, 등기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습니다.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는 그 과정이 좀 다르더라도 유효합니다.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4번이 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입니다.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럼 뭐랍니까? 소유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반환 청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도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됩니다.
이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점유권 204조는 반환이 안 되는데 소유권은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가 됩니다. 그가 정당한 권한이 없는 한에 있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도 잘못된 겁니다. 214조 참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이 상실되면은 무조건하고 물권적 청구권 소멸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물론 5년 내에서.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 못합니다. 비사단법인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총유물의 보존 행위는 총회, 사원총회, 결의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유 합유의 보존 행위와 전혀 다릅니다. 공유 합유는 각자입니다.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유 지분에는 상속 인정 안 됩니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되기 전 상태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56번입니다.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입니다.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을 따로따로 양도 가능합니다.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치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치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치료 연체 주장 못합니다. 판례입니다. 치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의 치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치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치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틀렸습니다. 자기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나서 2년 연체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생깁니다. 틀렸습니다. 여기는 치료 연체액을 합산한다. 합산 안 됩니다.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치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생깁니다. 맞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 이거 맞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실 없이 추정 안 됩니다. 무과실 추정 안 됩니다.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아닙니다. 중첩적으로 두 사람 다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여러분 남의 거 맡아나는데 자주가 되겠어요? 타주지.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상당이란 말의 유념.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자는 자주 점유 아니다. 그러니까 면적 계산 차고 그 정도일 때는 자주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이기 때문에 타주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입니다. 점유물로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01조.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는 그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 틀렸습니다. 현존이익 범위는 선의의 자주 점유자여야 합니다. 이들은 받은 이익 전부 반환합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된다. 맞습니다.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때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용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9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민법에 나오는 주의 의무 중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는 거의 90%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그런 얘기는 반대말은 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 의무 이랬거든요. 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 의무. 이거는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는 모두가 다른 사람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주의 의무 정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는 자기 겁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 의무만 인정됩니다. 그럼 어째서 여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랬을까요? 갑소유를 을에게 팔았는데 갑이 매매대금을 다 받아놓고도 아직 이전 등기 안 해주고 있다 했을 때는 갑이 소유자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진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부종성, 수반성. 공유자의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걸 우리는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지역권에는 없습니다.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당연하죠.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토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약정, 합의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으로 61번입니다.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자 그랬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X 건물에 위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을 때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압류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점유는 유치권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니은 X 건물에 위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X 건물에 위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거는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다. 그러더라도 성립합니다.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다더라도 이 경우 압류 효력 전에 변제기도 되고 점유도 취득했다면 오케이. X 건물에 위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압류 등기가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졌다. 이것도 옳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3번의 답이 있습니다. 62번 보십니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360조를 생각해 봅시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배금, 저당권 실행비용,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배상금 있는데 360조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네요. 요겁니다. 비슷한데 이런 건 참 잘 냈습니다. 함정을 파놨다는 얘기죠.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배금 아닙니다. 그럼 뭐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금, 그거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가본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을소유 엑스토지와 Y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갑은 병이 신청한 엑스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 이미 변제받았다. 4천 남았네요.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정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었고 갑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경매 신청 당시에는 5천만 원, 매각 대금 완납 시에는 5,500만 원. 갑이 Y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 원 남았죠. 4천만 원입니다. 이거 아주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자 지연 배상 이런 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요? 후순위 저당권자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입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부정성 때문에. 저당무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무로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는 경매인이 못 됩니다. 경매인은 경락이라고도 부릅니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오케이. 이 종된 권리에까지도 미친다라는 원리 때문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여러분, 효력이 미치려면은 차임, 다시 말하면 과실에도 압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 못 옵니다. 민법 규정 527조죠. 격지자가 하는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데 성립합니다. 531조입니다.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한다. No. 이 판례입니다. 마지막 거 판례. 판례 속에 틀리게 해놨습니다. 66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3자가 하는 수익의사 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 잘 돼 있네요.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민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정직합니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오케이.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취소권 그리고 해제권 이거는 당사자 간에만 있습니다.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
회복 청구권이 없다. 오케이. 해제권도 없고 원상 회복 청구권도 없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권도 없다.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 문제입니다. 을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왜?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입니다. 이거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엉터리. 왜?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대한 부종성이 있습니다. 종된 계약입니다. 매매가 무효, 계약금 계약도 무효. 분명합니다.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서 성질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효력 증약금, 증거계약금으로서 성질이 있습니다.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행의 착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이거는 유입니다. 유효한 거. 왜 그러냐면 여기서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아주 임대차 계약 중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인 것이 대표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이거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입니다.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권을 배제한다. 차임 감액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 배제, 이것도 강행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무효입니다.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권의 매수 청구권 배제, 이것도 무효입니다. 뚝뚝 찍습니다. 같다 이 말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무효입니다. 결국 답은 1번이네요. 동시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거, 판례대로 말하자.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가 법률 규제로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회수하기 위한 공유 지분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의무, 오케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3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가입표라고 말합니다. 판례는 당사자가 다르다. 두 당사자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당사자끼리 권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말합니다.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3조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입니다.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 해제. 오케이.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습니다. 이행 지시와 다릅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 됩니다. 채무 불이행 아니니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야, 이것도 여러 차례 나오네요.
계약 상대방이 수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이거를 불가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합의 해제, 이자 가산 필요가 없습니다. 70에 5번이 틀린 겁니다.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명의로 X건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은 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권리 하자에만 적용되고 물건 하자에 적용 안 됩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틀려버렸습니다. 경매 절차상의 무효인 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갑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병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무자력인 때에는 배당받은 사람에게도 배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입니다. 아까 이거 강행법규라고 나와 있었죠. 이것도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독립을 해야 된다. 이때는 뭡니까? 유익비상한 청구로 해결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된다. 법률 규정과 맞습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다음으로 73번입니다. 갑소유 엑스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했다. 불법 전대입니다. 이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입니다. 갑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동의 없었더라도 유효합니다.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엑스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맞습니다.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엑스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배 청구도 안 된다. 만약에 을이 엑스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정이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지금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을이 엑스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을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위험부담인데
대상 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전보 배상 청구 안 됩니다. 왜? 채무 불이행 아닙니다. 을은 가부 수용 보상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대상 청구권이라고도 불렀지요.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가 됩니다. 을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없다입니다. 이따이니까 틀렸습니다. 판례대로.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이거 안 됩니다. 자체가 아니라 을에게 귀속된 것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X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 신탁약정을 맺고 2018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을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설명 중 옳은 것은? 여러분 지금 명의신탁인데 전주가 누구라고요? 갑.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경락을 받았다고요? 을 이름. 소유자는 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갑은 을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너 말소 청구하면 안 돼. 뭘 해야 돼요? 매수자금 달라고 그래요.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을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건물 반환 안 됩니다. 등기 말소도 안 됩니다. 반환 청구도 안 됩니다. 그 뭘 한다고요? 매수 자금 반환 청구가 원칙입니다. 3번 무엇일까요?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건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 유치권 생겨나지 않습니다.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에게 매도했다는 얘기죠. 그 계약은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물론 소유자는 을이지만 실질적인 권리자는 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타인 소유의 물건도 매매 계약은 가능합니다. 5, 6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76번.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엑스토지 3억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명의로, 그러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돈 빌리고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담보 했다는 거죠. 그 후 병은 엑스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말도 안 되죠. 피담보 채권 변제기 안 됐으면 갑이 그 점유할 수 없어요. 사용 수익도 안 돼요. 병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병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인도 청구 좋습니다. 을이 피담보 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도 맞습니다. 틀린 건 찾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양도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그렇죠. 채무 소멸로 말미암아서 담보권 소멸합니다. 만약 갑이 선의의 정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담법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77번입니다. 집합금으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단의 대표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구조상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특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엉터리. 등기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 맞습니다. 이런 거는 법 규정을 정독해야 풀어지는 겁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한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공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78입니다. 을은 갑소 이후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을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2년. 뭐 딱 나와버렸네요. 주임차법 기간대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인 유기감을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원래는 2년을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 통지 안 됩니다. 2년 지켜줘야 됩니다.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끝나기 전 안 되죠. 끝난 뒤에 보증금 못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 규정과 다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 보니까 말이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놨다 그랬어요. 대항 요건에다. 안 되죠. 상가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고르자 그랬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보증금 못 받고 어떻게 계약 체결합니까?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해버렸다. 이때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까지 했잖아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답은 5번에 나와 있습니다. 8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X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소위 말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가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거.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지분 이전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이다. 을이 Y 부분 직겁니다.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나무 땅에다 했는데 무슨 법정지상권?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하여 공유물로 보존행위로서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대외적으로는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